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정재훈 지음의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져와 봤어요. 혹시 책 제목을 들었을 때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솔직히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꽤 있어요. 무례한 말과 행동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무례한 언행에 무척 당황했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한 저 스스로의 모습에 더 화가 나기도 했죠.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살아가면서 꼭 마주칠 수 있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무례한 사람 98%가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말투.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무례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말투기도 하다.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라고 말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투는 관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둘 중에 뭐가 낫냐고 한다면 차라리 뒤에서 딴 말하고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낫다. 굳이 앞에서 면박을 주고 솔직하다는 걸 방패 삼아 경우 없는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딴 말 안 해.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도 딴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되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시키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레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딴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조심성과 배려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굳이 감정 노동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항상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운을 띄우고 그 일을 내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근데 정작 그 친구의 인생은 별볼 없었고 보잘것 없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진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무언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내서 컨설팅을 해줬을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적 노력과 물질적 노력을 쏟지도 않고
널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짜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로 상대를 지켜주는 척하며 나의 도전을 막고 네 앞길에 어떻게든 허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줘. 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1753개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1753개의 취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다. 뉴스기사 지나가는 거 하나 훑고 눈동냥으로 본 걸 자신이 한 거라고 믿는다. 기타줄 한번 튕겨보고 기타를 제대로 배우고 쳐봤다고 하거나 러닝클럽 가입만 해놓고 자신이 러닝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본인도 정작 제대로 해보지 않아 놓고 상대방이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눈동냥, 귀동냥 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든 죄를 뿌린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주변 지인이 하던데, 그리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말미에는 항상 이런 결말이 나온다. 그거 안 돼. 힘들어. 하지 마. 주변에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지인이 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며 계속해서 주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린다. 지금은 아무도 그 지인에게 주식으로 뭐라 하지 못하지만 그 지인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면 야, 그거 곧 떨어질 거야. 그거 말고 이거 사. 라고 말한다거나 주식 왜 하게? 내 주변에 주식으로 집문서도 잃은 사람 있어. 위험해. 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라며 알량한 지식으로 위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어줍지 않은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 놓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말로 비비려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해라. 옆에 둬봤자 하등 도움되지 않은 존재들이다. 너랑 안 어울리는 게 그게 되겠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야, 그거 너랑 안 어울려. 너 이미지랑 정반대야. 라고 나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단발을 하고 싶다는데 그냥 너는 생머리가 예뻐. 굳이 단발 자르지 마. 후회해. 라고 한다거나 크로스핏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 이미지랑 크로스핏이랑은 좀 안 맞는데? 그거 하다가 다치고 나중에 아플 수도 있어. 하지 마. 라며 내가 더 잘하는 내 이미지를 본인이 전문가인 척 말로 컨설팅 해주려 한다. 하지만 굳이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거나 내가 진짜 그런 이미지인가? 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의 가벼운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그로 인해 인생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타인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매 순간 초를 치고 죄를 뿌리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별 볼 일 없기에 남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끄집어내리려 한다. 애들은 상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결국 자신에 대한 분노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 쓰고 일이 일비할 필요가 1도 없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확실하게 증명해서 무례한 사람들과 인생 격차를 5G로 벌리자. 그게 무례한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잘 배운 사람이 인간관계 빌런을 참교육하는 방법. 첫 번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딱 5초 눈을 쳐다본다. 예전에는 인간관계 빌런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하는 무례한 행동과 말을 고지고대로 흡수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졌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못 될래?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나이가 몇인데? 요즘도 계속 그렇게 사냐? 이런 말들이 날카롭게 내 가슴을 후벼팠고 내가 많이 못난 건가라며 자책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그냥 시선을 피하지 않고 딱 5초 정도 눈을 빤히 쳐다본다. TV를 보다 연예인 김숙의 놀라운 대처법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방송을 하며 김숙은 남자같이 생겼다라는 무례한 패널의 농담 아닌 농담에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상처 주네? 라고 감정 없이 한마디 내뱉었고 이윽고 그 무례한 농담을 한 패널은 김숙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다. 그처럼 인간관계 빌런들에게는 무례함의 정도를 눈빛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굳이 표정으로 눈을 응시하면 빌런은 스스로 찔려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게 된다. 두 번째, 20초 이상 생각하고 있지 마라. 허구 30%, 과장 30%, 무례한 말 40%다. 굳이 곱씹을 필요 없다. 인간관계 빌런들의 말을 굳이 집에까지 가서 곱씹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 싶어 허구와 과장을 밥 먹듯 하고 상대방을 상처 입힐 궁리만 한다. 이들의 인생 가장 큰 행복이자 관심사는 자신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상처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관심을 줄 필요도 없고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 잘 배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이런 질라든 사람들과의 논쟁도 감정 싸움도 굳이 하지 않는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여나 이런 빌런들을 만난다면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곱씹을 필요 없다. 그 무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더 신나서 날뛸 테니 굳이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선을 넘었다 싶으면 5초 안에 짚어줘라.
빌런들은 눈치를 나름대로 잘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 줄만 하다, 무시할 만하다, 놀릴 만하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집중 포화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짚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그 안에 많이 친해졌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한 번씩 번개로 모임을 가졌는데 주말에 일정이 많다 보니 꾸준히 동아리를 나가지 못했고 번개로 모임을 가진 자리에 갔을 때 동아리원들은 나에게 대부분 많이 바쁘지? 그래도 시간 내서 얼굴이라도 보자 라며 귀여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나에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즉시 싸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야? 라고 되물었고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언을 인정했는지 고개를 수그렸다. 이처럼 인간관계 빌런에게는 당신은 지금 선을 확실히 넘었습니다 라고 짚어줘야 한다. 이들은 꽤나 영악해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될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산한다. 그렇게 즉시 짚어서 조건 반사를 만들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한함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잘 배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지키는 것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직장 선배가 있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호감인 사람이었는데 특히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그 선배의 특징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말 실수할 일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배의 진중한 태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진중하게 차분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었다. 저는 말을 할 때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리기 쉽거든요. 저도 인간이라 가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모르게 욱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제재를 거는 거죠. 과연 이 말을 하는 게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내 안에서 거르고 나오는 말은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말을 관리합니다. 그 선배의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내가 잘 아는 잘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실언을 하지 않고 진중하게 자신의 의견에 합리적으로 피력했다.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를 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언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한번 내뱉으면 절대 주울 수 없는 게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은 항상 조심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어떤 약속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다. 이 지인과는 정말 평생 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약속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5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어떤 약속을 하든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심지어 늦게 나온 적도 없다. 그만큼 약속을 생각하는 태도가 남다른 것이다. 반면에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그때 당시에 친했던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은 항상 약속에 늦었을 뿐더러 심지어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비단 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했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은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약속은 자신의 얼굴과도 같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내서 만나는 만큼 귀하게 다루고 여겨야 한다. 잘 배운 사람들은 이 점을 항상 조심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사람을 비즈니스로만 여기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이론이 아니다.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한 글을 본다 한들 우리가 한순간에 연애 도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그렇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물질적으로 도움될 게 없다고 대충 만나거나 물질적으로 도움될 게 있다고 만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의 인간미를 대폭 떨어뜨린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또 필요에 의해서만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목적이 없더라도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라며 살갑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만나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이 넘칠 수밖에 없다. 잘 배운 사람이 무례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주변을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 배운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례한 사람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첫마디를 너 아직도 이렇게 입고 다니냐? 아저씨 같아 라고 한다거나 취업 준비 언제까지 할 건데? 라며 취업에 도움을 줄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보인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드한 이미지를 줄 것 같아. 내가 패션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하잖아. 아직 취업 준비를 하는 거 너 나이 때는 사실 좀 아니지.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라는 식의 걱정을 표방하는 무례를 저질러 반응을 하기도 애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다르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가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여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떠받들어 주길 원하고 신봉하게 하길 원한다.
그러나 잘 배운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애초에 못 배운 무례한 사람들의 평가 따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좀 올드한가? 아저씨 같은가? 이제 그만 노력할 때가 된 건가? 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괴로워하지 않고 지 인생이나 열심히 살지 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린다. 무리한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며 의미를 되뇌는 게 아니라 그딴 말에 대해 생각하며 내 정신 건강 망칠 바에 편하게 쉬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그런 말을 했을 때 알았어 라고 하면서 무례함을 이어나갈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린다. 이들은 자신의 무례가 무시로 돌아올 때 한순간에 무기력해진다. 두 번째, 분노를 측은함으로 바꿔버린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6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비 남편의 예물시계 브랜드를 갑자기 어떤 지인이 물어서 말해줬더니 예물시계로는 좀 급이 떨어지는 브랜드 아닌가요? 좀 더 주고 좋은 거 사시지 라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에게 큰 분노와 짜증이 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측은하게 생각해줘라.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기 안에 큰 결핍이 있을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굳이 그렇게 시계 브랜드 갖고 남 기분 망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분명 자기의 인생에 보잘것 없으니 남의 인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분노라는 감정을 측은함으로 바꿔버리면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걸? 그렇게 친구한테 말해주니 친구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도리어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먹고 자라나는 기괴한 동물과도 같다. 자신의 반응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면 된다. 이 두 가지 태도만 견지하더라도 무례한 사람에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정재훈 지음의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조언으로 포장한 비난입니다. 목표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시답지 않은 조언을 하며 그 누군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의지를 꺾으려고 하죠.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은 별로인데 다른 누군가는 성장하는 모습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의지를 꺾어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특징은 뒷담화를 즐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5초간 눈을 빤히 쳐다볼 것, 선을 넘었다고 확실히 알려줄 것, 그들의 말을 곱씹지 말 것. 더 나아가 잘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무례한 말에 동요되지 않고 알겠어 한마디로 그들의 나쁜 의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분노가 아닌 측은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죠. 이러한 방법이 무례한 사람들을 상대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는 저 스스로가 무례한 언행을 더욱 조심하면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낭독을 통해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